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제대로 성역화된 김건희 씨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까지 같이 스텝이 꼬였습니다. 의혹 초반부터 대통령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죠. 그러다가 당무 개입 논란까지 번지면서 후폭풍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제는 입장 표명은 해야 된다, 이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에 인터뷰를 통해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하지만 어떤 말할지는 뻔히 벌써 예상되지 않습니까? 당정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는 만큼 당 안팎에선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을 빨리 해달라, 특히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버티면 버틸수록 김건희 씨의 성역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수만 계속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김건희 씨가 국힘에서 자기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에 화가 났고 이걸 단속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주의하라고 해도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경고 수위를 높이고 이대로 가면 총선 망한다고 하니까 일단 멈췄다는 얘기가 중론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도 채통도 다 잃었고요. 애초에 인기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국힘 내에서도 흔들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도 쪼그라들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은 꺾이진 않았지만 보여준 것도 딱히 없다, 결국 앞으로 홀로 서기를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면 중도 확장은커녕 정치인으로선 크지도 못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여기서 성역화가 돼서 누구도 못 건드린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다는 건데요. 이런 와중에 국힘에선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타령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집어치워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 무슨 저런 꼼수로 넘어가려 합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결국 한동훈은 물러날 거다, 함 두고 봐라,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오늘 비대위 마친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가 김건희 사과 얘기한 적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돌아가는 꼬라지들 보면 가관이란 말밖에 안 나오고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천시장을 방문해 현장 브리핑도 받고 상인들도 위로하고 지원 방안과 대책까지 논의했었다. 그래서 이런 대안까지 마련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동훈 위원장은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 대학생의 돌직구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R&D 예산 삭감은 대학원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답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도 정부에서 분명히 있을 거다. 비판이 있다는 건 자기도 잘 알고 있다. 그러더니 내가 만든 정책은 아닌데?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부가 그렇게 한 이유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 이따위 답변 듣자고 대학생이 질문한 거겠습니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또 동문서답이냐, 두리뭉실 답변 좀 그만해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대규모와 소규모 사업장의 격차를 고려해야 된다, 이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 2년 유예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직접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주는데요.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까지 어떤 노력도 안 한 건 정부 여당이다 이거고요. 이미 그 격차를 고려해서 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할 당시 2년 유예했었던 거다. 법 시행 2년 동안 정부 여당은 뭘 했냐? 무슨 노력이라도 한 게 있냐? 그 사이 민주당에선 정부 여당을 향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중대재해 막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중대재해를 막아야 된다고 느낀다면 그동안 정부 여당의 무책임함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말해라, 이렇게 팩폭을 날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품백 관련해서도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사이가 좋아졌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와 관련한 팩폭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관련해서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상인분들을 패싱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150여 분 가까운 상인분들 직접 만나서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상인분들의 말씀은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인회장님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보면은 상인 중에 만난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 그것도 한 10초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한 서천시장 상인분은 2층에 대부분의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1층에 왔다 간 대통령을 본 상인은 많아봤자 몇 명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이 방문하고 돌아가는 것을 위에서 보고 내려가서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막아섰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러 내려가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도 상인들을 패싱한 것처럼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서천시장에 왜 방문한 겁니까? 둘이 사이가 여전히 좋다는 걸 꼭 서천시장에서 보여줘야 됐습니까?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오히려 시장 상인분들의 분노만 자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시장에서 자기들의 사이가 돈독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핵심이 바로 김건희 씨가 수수한 명품백입니다. 명품백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고 김건희 씨가 받은 건 대통령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KBS 같은 공영방송도 비밀 취재가 아니면 취재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고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 취재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 취재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유사한 함정 수사의 경우에도 함정 수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아예 범죄를 범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막 자극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범죄 의사가 생기도록 만든 경우에만 함정 수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근데 두 차례 선물을 건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카톡으로 선물 관련돼서 메시지를 넣으니까 반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없었던 범위를 생기도록 만든 불법한 함정 수사의 유형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서 수령한 선물입니까, 이게? 대통령 선물이 되려면 그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직무인데요, 도대체?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범죄인 함정 취재에 김건희 씨가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작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신영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엄정하게 수사가 좀 돼야 됩니다. 권익위 조사든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사과 운운하고 말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사이 좋아졌다고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그 둘이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